좋아요, 구독. 개장 30여 분 남은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 시간은 저희가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이 코너를 마련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자, 두 종목 말씀을 드려야죠. 오늘은 센티멘탈로 원익 QNC IT 소재 업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펀더멘탈 기아입니다. 자, 원익 QNC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IT 소부장들이 다 밀렸어요. 근데 제 눈에 원익자 들어간 두 회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왔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면 원익 QNC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원익 머티리얼즈 별 뉴스도 없는데도 어제 무려 11%나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 두 회사가 원익자 들어가는 회사 중에서 어제 가장 강했고 IT 업종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강했다. 왠가 제가 계속 찾아봤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유는 외국인 기관이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 좋은 주식으로 제가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BN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제가 좀 골라왔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1분기가 생각보다 괜찮았다. 시장에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호실적을 달성을 했다. 이런 얘기죠. 이제 쿼츠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석영 아시죠? 석영. 수정이라고 할까요? 수정은 더 이제 쉽게 아시죠? 이걸 가지고 IT 그 첨단 부품 소재 이걸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천연도 있고 합성 쿼츠도 있는데 이쪽 어쨌든 쿼츠를 담당하고 있는 원익 QNC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쿼츠 원재료를 제조하는 자회사도 있거든요. 모멘티브라고. 여기가 아주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전년 대비해 가지고 매출이 63%나 올랐다. 이런 얘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작년 11월에 이 회사가 인수한 회사가 있거든요. 쿠어스텍이라고 쿼츠 도가니 업체입니다. 도가니. 그 쿼츠 도가니 업체인데 이 회사의 실적이 이제 연결로 들어오면서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다. 그래서 1분기가 생각보다는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죠. 한화투자증권에서도 보면은 1분기 뭐 괜찮았고 2분기는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에서 약간 투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하반기 갈수록 이제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디램 가격 인상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분위기 좋아지면서 하반기를 좀 보면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 그 한화투자증권에서는 하반기에 증설 캐파가 이제 본격 가동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자회사 상장도 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원익 QNC를 좀 바라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그다지 뭐 재미가 없었죠. 계속 내리면 오르고 오르면 내리고 계속 옆으로 나란히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 어제 한번 번쩍 이렇게 주가를 들었습니다. 어제 6.3%나 올라갔고 누가 샀나 봤더니 외국인이 강력하게 사들어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최근 이 바닥권부터 해서 24,000, 3,000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샀네요. 근데 어제 더 급격하게 많이 샀고 기관들은 이렇게 팔고 있다가 기관들은 어제 주가가 좀 올라가니까 뭐 포트폴리오 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따라 사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 그 역사적 밴드를 보셔도 그렇게 하다는 아닙니다만은 중앙 정도 지금 와 있죠. 그래서 최근에 2분기까지 매출이 좀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게 다른 IT까지 같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어제 이렇게 번쩍 한번 이렇게 정신나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23년 예상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데 같은 이제 제가 소재주 관련 재료주 이쪽을 좀 가져왔습니다. 하나마이크론 40.7배입니다. 상당히 높죠. BCNC 여기는 이제 합성 쿼츠를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쿼츠를 같이 하는 이제 경쟁 업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회사는 20.6배입니다. PER이 말이죠. 동진세미컴 12.9배입니다. 원익 QNC는 9.1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있다가 좀 저평가됐나? 아니면 원익 머티리얼즈 같이 올라가면서 이 원익 분위기로 같이 올라갔나?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동반이 되면서 어제 주가가 많이 뛰었고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를 보시죠. 목표 주가 다행히 최근에 조금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목표 주가가 지금 34,500원인데 목표 주가 대비해서 현재 26% 이렇게 괴리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평균보다는 조금은 높은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어제 많이 올랐으면 오늘 조금 밀릴 수도 있겠죠. 잘 보시다가 또 다시 분위기 좋을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원희 QNC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펀더멘탈 주식 말씀을 드려야죠. 펀더멘탈 주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기아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기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현대차, 기아 뭘 가져올까 하다가 뭐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펀더멘탈 주식으로는 현대보다 기아가 PER 그러니까 멀티플이 훨씬 낮거든요. 그래서 기아를 가져와 봤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기아가 연초 대비해 가지고 지금 40% 이상 올랐고요. 현대차 같이 오르는 것 같지만 기아보다는 한 5% 포인트 이 정도 차이를 두고 지금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제 눈에는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더 대장이다, 더 앞서 있다. 그래서 기아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SK증권에서 리포트가 새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새로 이렇게 목표가가 나왔는데 13만 원으로 나왔네요. 이쪽에서 보는 거는 전기차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좀 높아지고 있고 그거를 주가가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기차 쪽에서 뭐 EV 관련돼 가지고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지금 브랜드 가치가 좀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ASP 그러니까 Average Selling Price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 쪽도 괜찮아지고 있고 괜찮아질 거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개념적으로 봤을 때 판매 단가가 유지되지 못하면 그리고 계속 할인해서 판매를 하다 보면 마진이 어떻겠습니까? 마진이 계속 줍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좋아지지 않는데 회사 주가가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도 그 어필을 했는데 1분기에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상상 외로 좋아졌습니다. 무려 12%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기아가 말이죠. 12%면 테슬라도 12, 13% 여기 레인지거든요. 자동차 업계에서 영업이익률이 12%다 상당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의심을 하고 있죠. 뭘 의심하느냐. 이 12%까지 이렇게 올라온 영업이익률이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지금 좀 봐줄까? 아닐 거야. 원래로 갈 거야. 이런 생각들 하면서 찬반이 있는 건데 주가는 지금 어땠습니까? 최근에 고점에서는 약간 밀려가지고 내려왔다가 어제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 이쪽 그룹에서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플랜들을 야심차게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한 이제 주가 반등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PER이 4배 수준에 가 있는 이런 회사고 영업이익률이 좀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이게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아 주가가 어제 좀 반등을 강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선진국 경기가 예상보다 견조하다. 무슨 얘기냐?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을 보라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차가 잘 팔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 판매도 좋다. 고가 차종이 잘 팔리다 보면 수익성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5월 판매 실적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현대차, 기아의 시장 점유율은 약간 떨어졌습니다만 현대차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밀렸어요. 근데 기아는 어땠습니까? 기아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대차를 가져오지 않고 기아를 가져온 이유가 바로 이런 점에도 배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죠. 차트 91,900원까지 5월 11일까지 갔다가 한 달간 쭉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럼 어제같이 이렇게 오를 때는 여러분들도 매수를 같이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셔도 좋은 타이밍이었던 거죠. 오늘이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보시면 좋고요. 여기서 그럼 더 내려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서고 옆으로 갈 거냐고 했을 때는 하방 리스크보다는 상방 쪽으로 더 열어두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자 외국인들 보시죠. 외국인들이 쭉 3월 말부터 이렇게 사 들어왔습니다. 조금 뭐 판 거는 있습니다만은 그다지 이렇게 많이 판 것 같지가 않죠.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줄이지 않고 있다. 견디고 있다. 장기적으로 지금 대응을 할 것 같다. 장기 포석으로 지금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보시죠. 역사적 밸류 밴드. 최근에 올라가다 조금 밀린 감은 있습니다만은 중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버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가장 중요하죠. 기아나 현대를 볼 때 여기 나오는 모든 전문가 그리고 시장에 있는 모든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저평가 회사다라는 거예요. 저평가. 얼마나 저평가돼 있을까요? 기아 파란 선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죠. 상당히 저평가인데 PER로 봤을 때 4.0배입니다. 4.0배. 여러분 시장은 12.5배 수준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도 낮다고 그러죠. 현대차 5배가 넘어갑니다. 여기 빨간 걸로 돼 있는데 이 선이 5배선이죠. 5배선인데 기아차 4.0배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화신도 5배 수준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다고 하는 중소형 그 자동차 관련주보다도 기아는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적어두고 기억을 하시면 좋고 목표 주가 대비해서 괴리를 봐야죠.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괴리를 54%나 된답니다. 시장에서 나온 목표 주가를 모두 평균하는 거 대비해서 54%나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원익 QNC, 펀더멘탈로 기아 말씀드렸습니다.